몇 년 전에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의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가 약 9,270만 달러에 매입이 된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약 1억 9천만 달러로 2배 이상 가격에 되팔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반면에 오래된 코압은 관리 비용과 노후화 문제로 점차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럭셔리 시장의 무게추가 점점 콘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뉴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콘도와 코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코압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지 않을까 합니다. 콘도와 코압, 이 둘은 건물 이름이나 종류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 방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콘도는 개별 유닛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반면에 코압은 어떤 조합과 유사한 법인이 소유하고 개인은 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특정 유닛에 대한 거주권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매 과정, 보유 요건, 관리 방식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뉴욕의 콘도와 코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무엇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압은 맨해튼에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가 구성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주거 형태인데요. 최초의 대형 코압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881년에 더 렘브란트이며 그 이후 그래머시 파크 그리고 첼시 호텔 등이 잇따랐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건물을 소유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코압은 City on a Hil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를 받아들이고 거절할지에 대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닫힌 성이지만 안에 자리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배타적인 특권이 주어지는 셈이죠. 이처럼 실제 거주를 위한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코압입니다. 이러한 코압의 가장 큰 장점은 보드, 즉 이사회의 강력한 컨트롤 권한에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점이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투자자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드 인터뷰를 잡는 데에도 3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요. 몇 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구매 거절을 당해도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ifth Avenue, Park Avenue, Madison Avenue, Central Park West, Gramercy Park 같은 전통적인 부촌의 코업들은 구매 자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 이후에도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유동성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처럼 특정 지역의 일부의 코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코업의 경우에는 콘도보다 평당 30%가량 저렴합니다.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간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옵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이 핵심인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코업보다는 콘도가 더 장점이 많은 선택지입니다. 코압이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것이 특징이라면 콘도는 보다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보드의 인터뷰가 따로 없고 승인 절차가 단순하죠. 신축 콘도는 현금만 있으면 엄격한 자금 출처 확인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드 승인 절차가 없어서 구매가 간편합니다. 제출 서류도 은행 잔고 증명과 간단한 추천서 정도로 충분합니다. 즉 Ease of Ownership, 소유의 편리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이 소유의 편리성이 환급의 편리성으로 이어집니다. Privacy, 자율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친화성까지 이 모든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콘도가 사실상 우월한 선택지가 되죠. 맨해튼 건물의 70%는 상업용, 주거용 건물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70%는 렌탈 전용 건물이고요. 결국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은 전체 맨해튼 건물 중에서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가능한 건물 중에서도 그 대부분인 70% 정도가 코압에 해당합니다. 즉 외국인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도는 극소수라는 뜻이죠. 이 희소성이 곧 콘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의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가 약 9,270만 달러에 매입이 된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약 1억 9천만 달러로 2배 이상 가격에 되팔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뉴욕 콘도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래된 코압은 관리 비용과 노후화 문제로 점차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럭셔리 시장의 무게추가 점점 콘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압은 전통과 커뮤니티 안정성이 상징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커뮤니티와 뉴욕의 전통적인 부촌은 여전히 코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규제가 까다롭기도 하고 외국인에게는 문턱이 높습니다. 반면 콘도는 다릅니다. 소유의 편리성, 매각의 용이성, 그리고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되고 특히 신축 럭셔리 콘도는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뉴욕 시장의 핵심 자산입니다. 뉴욕에서 코압은 과거의 상징이라면 콘도는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담아내는 투자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축 럭셔리
럭셔리 콘도는 희소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핵심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